민족 대이동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렇다면 민족 대이동의 계절은? 네, 맞습니다. 바로 여름이죠. 7월 말부터 8월 초, 7말 8초의 극성수기에 사람들은 철새가 되어서 인구 이동을 시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국내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의 인구 이동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죠. 이미 제주도나 서울, 부산은 세계 인기 여행지로 유명하고요. 화제 만발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배경이 된 국내 관광지도 외국인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매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무엇보다 치안이 훌륭하죠. 의료 서비스 좋죠. 음식도 맛있고 어딜 가나 산을 만날 수 있고,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택배 서비스까지. 우린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잠시 잊었을 뿐이지 외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자, 여름 휴가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8월의 첫 번째 주말. 여러분은 지금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파라다이스 중에서 어디를 향해 발길을 옮기고 계신가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으로 8월 2일 토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는 K 컨텐츠. 요즘엔 너도 나도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 줄여서 캐데언이라고 하죠. 캐데언을 외치고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오프닝 곡도 캐데언에 나온 사자보이즈의 소다팝이었고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순기능 중 하나가 바로 그 작품의 배경이 된 장소까지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캐데언이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우리나라의 고궁이라든지 한방타운이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을 부르면서 한약을 드링킹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그 외에도 장점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안, 의료, 인터넷과 택배 서비스, 이거는 정말 베리베리 굿입니다. 저렴한 대중교통에 또 정 많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요즘에 너무 뜨거운 날씨가, 그게 좀 흠이라면 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관광 왔다가 이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깜짝 놀란 외국인 분들을 보면은 제가 조금, 왠지 모르겠는데 살짝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덥기만 한 거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이런 한낮의 태양을 피해서 또 박물관 같은 곳에서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현명하게 우리가 가진 파라다이스를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여름 휴가, 우리의 주말 모두 파이팅! 미료의 프리스타일에 사연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별사탕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료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2부는 최신 음악 흐름을 알 수 있는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차트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노래도 들려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노래 감상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곡도 듣고요. 또 예전 차트 소환해서 추억에 잠겨보면서 예전 히트곡들도 같이 들어보고, 거기다 팝송까지 같이 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차트의 세계, 오늘 2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즐겨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컬과 하하가 같이 부른 부산 바캉스 들으실게요. 스컬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5265님, 미드님 출첵합니다. 출첵! 반갑습니다. 5265님. 이제 겨우 8월 초입니다. 8월 말은 언제 찾아오죠? 이디는 요즘 잠은 잘 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유유. 아니요.
저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요즘 항상 자다가 깨서 몇 시간 자다 깼는지 체크하는 버릇까지 생겼어요. 어떨 때는 3시간 만에 깨고요. 어떨 때는 잠에 든 지 2시간 만에 깹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 자야 되나? 밤 10시에 잠에 들면 괜찮으려나? 항상 새벽 5시쯤에 깨거든요, 제가 늦게 자서. 항상 그때 깨가지고 그렇습니다. 9730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번 주 휴가를 갔어요. 회사에 출근하는 낙이 없어졌습니다. 유유. 몰래 훔쳐보는 재미로 출근했는데요. 짝사랑이시군요. 네. 회사에 좋아하던 사람이, 몰래 흠모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회사 출근하는 낙이 사라졌다고. 9730님. 요럴 때 자기 개발에 한번 몰두해볼까요? 그동안 그 흠모 대상에게 집중해 있던 나의 에너지를 나에게 조금 더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조금 더 멋져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 빨리 휴가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2173님,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갔고 저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심심해요. 애들이 돌아오면 진짜로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마음 끝까지 유지하시고 아내분과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916님, 예전에 좋아하던 오빠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잘 지내? 이렇게 3글자만 보냈어요. 저 떨려서 답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예전에 썸 탔던 사람들 혹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할 땐 잘 지내로 시작하죠, 항상? 잘 지내가 국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답장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럼 몇 시간째 답장을 못 하신 걸까요? 보니까 아직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떨리신다는 거 보니까. 다시 잘 돼서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가 아니군요. 예전에 좋아하던 오빠이니까 그냥 다시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화이팅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6262님이 미료님, 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요. 명품 가방 하나 사도 될까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결국 살 것 같긴 해요. 신청곡이 있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6262님 좋으시겠습니다. 주식이 오른 것만큼 또 기쁠 때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큼 슬픈 일도 없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기분이 저기 하늘 천장에 가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기분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같이 들을게요. 6262님이 신청해 주셨던 이무진의 청춘 만화 먼저 보내드렸고요. 이어들은 노래는 8079님의 신청곡이었던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였습니다. 8079님이 아들이 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네요. 미디가 응원해 주세요. 시험 잘 보는 비법도 알려주시고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드님이 지금 수능 준비하고 계신데 반수 중이라고. 시험 잘 보는 비법이다. 자, 시험 잘 보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모든 일이 이 멘탈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시험이건 어떤 스포츠 경기건 무슨 작품을 하건 뭐든 간에 일단 멘탈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또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평상시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그런 평정심도 유지할 수 있고 자신감도 붙는 것 같더라고요. 아드님이 남은 기간 동안 공부 잘 되셔서 꼭 자신감 충만한 상태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431님. 여자친구가 일이 많이 바빠서 올해는 여름 휴가를 못 갈 것 같다고 합니다. 저라도 친구들과 다녀오라는데요. 저도 별로 내키지 않아서 그냥 집에 있으려고 합니다. 시원한 집에서 OTT나 하루 종일 봐야죠. 그러다 야근하는 여자친구한테 간식 사다 주면 좋아하겠죠? 어머머머, 너무 로맨틱하시다. 여자친구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멋진 남자친구로 점수도 따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2663님, 미련님, 저 내일은 하루 종일 핸드폰을 꺼놓을까 해요. 일요일이니까 급한 연락이 올 것도 없고요. 핸드폰에 켜있으면 저는 하루 종일 SNS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꺼두려고 합니다. 무사히 성공해야 될 텐데요. 크크.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멀리하기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군요. 예. 정말로 내일 하루 동안 핸드폰 꺼둔 채로 잘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야, 좋네요. 이런 것도 도전해보시고. 5023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아내가 진지하게 묻더군요. 나야, 야구야. 사실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이거 솔직하게 대답해도 될까요? 정말 답은 아내분인 거겠죠? 예. 근데 왜 제가 다 떨리죠? 야구라고 대답하실까봐.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좋아하는 취미가 있으면, 푹 빠질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행복하죠.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데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야구 좋아하는 정도면 아내분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4217님, 날이 더우니 수박 화채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살아요. 수박 자르기 귀찮아서 안 사 먹게 되네요. 혼자 살면은 과일을 사 먹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죠. 잘 안 사 먹게 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안 사게 돼요. 그게 혼자 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귀찮죠? 참. 1991님, 요즘 우리 딸이 이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725님, 경서가 부른 밤하늘의 별을이여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듣겠습니다. 먼저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들으실게요. 소문내긴 싫지만 혼자서 고민하기엔 버거울 때 저 미료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아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차도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여자, 전 미료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드립니다. 프리스타일 상담소는 한 주 동안 도착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을 모아서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1768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입니다. 저는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라 좋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게요, 두 분이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저에게 누구 말이 맞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고용된 입장인데 누구 한 명의 편만 들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일로 싸우고 난 다음에 자꾸 저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사실 뭐 연인들의 싸움이나 부부 싸움에 끼어들게 되는 것보다 곤란한 일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친구 편을 엄청 열심히 들어줘요. 그래서 같이 상대방, 뭐 남자친구나 남편 욕을 같이 열심히 흘신 한껏 해줍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둘이 금방 화해에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저만 뻘쭘해지는 거 있죠. 같이 욕했는데, 같이 열심히 편 들어줬는데 둘이 이렇게 화해해버리면 나는 뭐가 된 거지. 괜히 끼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1768님은 고용된 입장 아닙니까? 누구 한 편 들기 너무 힘들죠. 이거 어떻게 편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요. 예의상 대충 네네 이렇게 대답하시다가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피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부부가 흥분해서 물어봤다가 진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는 안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제대로 각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빙의에서 판관포 청천의 빙의에서 아주 제대로 각을 잡고 자 먼저 사장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자 사모님은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장님의 입장 먼저 들어볼게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주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자 그럼 사모님 입장 그러신 거로 제가 제 생각에는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분이 일을 키우기 싫어서 나중엔 안 물어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두 사장님과 사모님이 나중에 얘 뭐야 싶어서 안 물어보게 만드는 것? 그렇습니다. 참 1768님이 본인의 성격을 잘 생각해 보시고 맞는 방법을 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돈 버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이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인 노동도 해야 되고 이거 참 이중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이런 데에 몰입하진 마시고요. 중심 잘 잡으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들어드리고 상담해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67로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윤하가 부른 답을 찾지 못한 날 같이 듣겠습니다. 윤하의 답을 찾지 못한 날 듣고 왔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루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순서 프리스타일 상담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고민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5526님의 고민 사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흔히들 말하는 초식남, 애견남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참 무해한데요. 너무 욕심이 없어서 연애에도 별 뜻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친절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언니 알죠? 이런 사람이 제일 꼬시기 어렵다는 거. 차라리 어느 정도 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진전시키거나 정리하기 더 편했을 텐데 이렇게 순수하기만 한 남자에게 다가가는 방법 혹시 아세요? 연애 고민 사연이네요. 연애 고민 사연 좋아요. 5526님 5526님이 이런 애견남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자면 5526님은 반대로 좀 걸크러쉬한 매력이 있는 테토녀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테토녀들이 애견남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반대에게 끌리니까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요. 이런 애견남을 상대로 할 때는 절대로 그 남성분이 겁을 먹거나 부담을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겁을 먹으면 달아나고요. 부담스러운 것도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하고 무해한 분들은 조금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다가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시간에 가볍게 안부 문자 보내기. 계속 안부 문자 보내면서 관심을 표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안 보내서 궁금증 유발하기. 이런 방법. 한 2주 정도 꾸준하게 상대방이 조금은 귀찮을 수 있더라도 계속 안부 문자 보내다가 2주 후에 갑자기 한번 연락 끊어보시기. 이런 게 은근히 좀 고전적이지만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그 남성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알아보시고 같이 관심을 보이면서 질문하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자신 있어하는 얘기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주다가 또 갑자기 무심한 척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 이 애견남들은요 너무 내가 막 와일드하게 내가 테토녀니까 와일드하게 다가가고 너무 한 번에 2보 전진하고 싶고 막 다가가고 싶고 그러면요
겁내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사슴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슴들이 눈도 크고 귀도 크고 귀엽고 순수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이 크고 귀가 큰 이유가 뭐냐? 저 멀리서 다가오는 포식자들을 발견했을 때 잘 달아나려고 그런 게 약간 있다고 해요. 이런 초식남, 애견남들도 그런 겁을 좀 잘 먹지 않나? 부담스러운 상황을 좀 너무 헤비하게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아채지 못하게 살며시 그의 삶에 한번 스며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네요. 5526님. 다가오는 가을엔 예쁜 연애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모세가 부른 사랑인걸, 그리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같이 들으실게요. 모세가 부른 사랑인걸, 그리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미르의 프리스타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0768님의 신청곡인 이적의 거짓말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로 돌아올게요. 이어서 9280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갈게요. 엑소의 Love Me Right. 고민입니다. 어디 가서 음악 좀 한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막상 찾아 들으려니까 귀찮아요. 노래방 애창곡의 나이가 제 나이처럼 너무 많아요. 나에게 맞는 최신곡 부르고 싶은데 어쩌죠? 네, 이런 음악 고민들과 최신곡에 대한 갈망 여기서 해결해 보시죠.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최신곡은 물론이고요. 예전에 사랑받았던 노래 그리고 팝송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 미르가 각종 차트들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오늘의 첫 번째 차트는 다양한 음원 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집계한 프리스타일만의 차트,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입니다. 지난 한 주도 극한 폭염으로 고생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떤 노래들이 달래주고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차트 최신 인기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 순위는 하락하고 있지만 군 제대 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주의 드라우닝이 10위. 좋은 노래는 결국 빛을 본다는 사실 입증했어요. 2025년의 역주행 히트곡 마크투베의 시작의 아이가 9위. 애니메이션 주제가의 정석과 같은 곡이죠. 10cm의 너에게 닿기를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8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는요. 이번 주 새롭게 차트에 진입한 노래들인데요. 7위는 4인조 걸그룹 하이키의 서머 시즌송 여름이었다. 6위는 최근 깜짝 신곡을 발표하면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오마이걸의 일기예보입니다. 이 두 루키들의 야무진 활약 한번 기대해보자고요. 그리고 5위는 나왔다 하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걸그룹 에스파의 Dirty Work. 지난주보다 한 계단 하락했지만 화제성만큼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완전체 신곡이어서 그런지 팬들의 심장도 마구마구 뛰고 있다고 하죠. 블랙핑크의 뛰어가 한 계단 오르면서 4위에 랭크됐고요. 혼성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신인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가 3위. 이어지는 2위와 1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25년 최고의 애니메이션 K-POP 디먼 헌터스의 OST 곡들입니다. 사자보이스의 소다팝 이 곡이 2위고요. 그리고 1위는 역시 헌트릭스의 골든입니다.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네요. 축하합니다. 짝짝짝짝짝. 네, 8월의 첫 번째 주말에 맞이한 프리스타일 위클리 차트 탑 10 소개해드렸는데요. 애니메이션 캐대헌 K-POP 디먼 헌터스의 독주 속에서도 또 루키들의 활약도 역시 빛이 났습니다. 이번 주 자신들의 신곡을 차트에 당당히 올린 오마이걸과 하이키는 사실 중소기획사에서 제작한 중소돌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죽지 않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덥고 지치더라도요.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금빛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져보면서 노래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일기예보,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그리고 헌트릭스의 골든까지 띄워드립니다.
오마이걸의 신곡 일기예보, 하이키의 신곡 여름이었다. 그리고 헌트릭스의 골든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코너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번에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펼쳐보는 기분으로 예전 인기가요 차트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1년 8월에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한번 만나보시죠. 10위는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쳤던 대형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5집 타이틀곡 미스터 심플이 10위였고요. 이 팀은 야성과 에너지로 똘똘 뭉쳤었습니다. 2PM의 2집 타이틀곡 핸즈업이 9위. 당시 복고풍 음악으로 화제를 모았던 걸그룹이죠. 티아라의 롤리폴리가 8위에 자리했고요. 이제는 추억의 예능이 되어버린 무한도전. 무한도전에서 발매했던 음원이었습니다. 리쌍과 정인, MC 난류, 유재석이 함께한 그랜드 파이널이 7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6위는요. 댄스로는 당할 자 없는 걸크러쉬. 현아의 미니 앨범 타이틀곡 버블팝. 5위는 4차원의 개성을 뽐냈던 걸그룹입니다. FX의 정규 1집 리패키지 타이틀곡 핫서머. 네, 핫서머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미로 가요계를 시원하게 해줬던 시스타의 정규 1집 타이틀곡 So Cool이 4위였고요. 3위는 역시 막강 예능 무한도전의 서해안 고속도로 출전곡이었죠. 박명수, G-Dragon, 박범이 함께한 바람났어. 2위는요. 국민 첫사랑 수지를 배출한 걸그룹 미스에이의 Goodbye Baby.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요. 이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입니다. 2NE1의 Ugly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011년 8월 월간 인기가요 차트 탑10 소개해드렸는데요. 2010년대 초반답게 아이돌이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걸그룹의 위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보이그룹들도 자존심을 잃지 않았어요. SM엔터테인먼트의 슈퍼주니어, 그리고 JYP의 2PM, YG엔터테인먼트의 G드래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GD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때도 참 다양한 활동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서 명곡을 발표했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바람났어 였습니다. 지금 들어봐도요. 어쩜 그렇게 감각적일 수 있는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시절 GD의 센스에 다시 한번 녹아볼까요? 박명수, 박범과 함께한 바람났어. 그리고 2PM의 핸즈업,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까지 세 곡 들어보겠습니다. 무한도전의 프로젝트 그룹이었죠. GG, 박명수와 G드래곤의 GG, 박범이 피처링했던 바람났어, 그리고 2PM의 핸즈업, 슈퍼주니어의 미스터 심플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토요일 2부 순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음악 감각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빌보드 차트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방금 가요 차트를 통해 복습했던 2011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11년 8월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10 만나보시죠. 먼저 10위는요. 미국의 힙합 듀오 Bad Meets Evil과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 Lighters가 10위를 차지했고요. 머른5와 함께 대중적인 락 사운드를 들려줬던 밴드죠.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가 9위. 팝 뮤직 씬에서 카리스마를 담당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레이디 가가의 The Edge of Glory가 8위. 7위에는 미국의 4인조 밴드 Hot Shell Ray의 Tonight Tonight이 자리했고요. 6위는 천재 래퍼 Lil Wayne의 How to Love. 5위는 천재 싱어송라이터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또 개성하면 레이디 가가에게 결코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니키 미나즈의 슈거 베이스가 4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3위는요. 미국 가수들이죠. 핏불, 니어,
네이어 그리고 네덜란드 DJ 애프로잭이 함께한 Give Me Everything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금 같은 매력을 선사하는 가수입니다. 케이티 페리의 Last Friday Night이 2위. 마지막으로 1위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코믹 댄스 듀오 LMFAO의 Party Rock Anthem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 2011년 8월 첫째 주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 알아봤는데요. 이 시절 국내 가요계에서는 아이돌이 강세를 보였다면요. 팝씬은 다양한 장르의 대향연이었습니다. 락, 힙합, EDM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차트의 상위권에 분포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골라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2010년대 초반을 대표하는 명곡들이 나오는데요. 그 노래들은 바로 LMFAO의 Party Rock Anthem 그리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이었습니다. Party Rock Anthem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셔플 댄스 붐을 일으켰었어요. 그때 많이들 췄었죠. 그리고 아델은 대체 불가한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요. 기성 가수, 가수 지망생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앞다퉈서 아델의 노래를 카피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았었죠. 자, 그럼 14년 전의 셔플 댄스 스텝부터 다시 한번 밟아볼까요? LMFAO입니다. Party Rock Anthem. LMFAO의 Party Rock Anthem,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토요일은 차트가 좋아. 이제 마지막 차트 만나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차트는 인기 음원 사이트가 집계한 2000년대 락 발라드 히트곡입니다. 먼저 5위는 섬세한 락 음악을 들려줬던 밴드죠. 플라워의 Endless. 예능감도 출중한 리드 보컬 이용기가 이끌고 있는 밴드입니다.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가 4위고요. 3위는 명불허전 락 발라드 부활의 Neverending Story. 2위는 순정남들의 영원한 주제곡 더 너츠의 사랑의 바보. 1위 역시 순정남들의 애창곡이네요. 버즈의 남자를 몰라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곡 들어볼게요. 플라워의 Endless 그리고 부활의 Neverending Story 듣겠습니다. 플라워의 Endless, 부활의 Neverending Story 듣고 왔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끝곡으로 청하의 롤러코스터 보내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무료할 땐 미르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